유죄인데 반성하지 않는다. 피곤해요. 너무 그냥 어쩔 때는 짜증이 납니다. 빨리빨리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 김부선 씨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재명 씨가 이제 또 조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하면 될 문제인데. 강용석 변호사는 왜 지금 또 이름이 나오고 등장하는 겁니까? 네, 강용석 법정 부속입니다. 김부선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죠. 오늘 운명의 날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김부선 씨 사건을 실질적으로 계속 변호하는 데는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래서 변호사라는 지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동일한 죄지만 훨씬 더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유죄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거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네, 오늘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 서류를 위조해서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민아 씨와 얽힌 소송을 무단 취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문서 위조 정확히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도도맘 김 씨의 전 남편 조모 씨가 김 씨랑 강 변호사의 불륜 사실을 알고 그 2015년에 1월에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네. 같은 해에 그 소취하서와 인감 증명서를 냈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강 변호사와 조 씨가 위조를 한 걸로 드러난 겁니다. 도도만 김 씨랑 강 변호사가. 예, 그래서 오늘 실형을 받은 거죠. 네, 이게 중요한 게요. 이번 그 판결에 따라서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사를 할 수 있냐 마냐도 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사실 우리가 2014년에 파워블로거죠. 그 도도맘 김민아 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당시에 그 이듬해인 2015년에 이 도도맘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와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강 변호사가 김민아 씨와 그러니까 도도맘과 공모를 해서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후에 이것을 법원에 소송 취하하겠다 이렇게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혐의는 사문서 위조가 되는 것이죠. 법원을 농락한 건데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김민아 씨 같은 경우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달에요, 강용석 변호사에게도 그 검찰은 2년을 구형을 하죠. 그래서 오늘 그 법원의 선고에 따라서는 실형을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은 이 시작은 이 도도맘 김민아 씨하고 강용석 씨가 불륜 관계라는 얘기가 번지기 시작을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얼마 뒤에 이제 도도맘의 남편인 조용재 씨가 이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죠. 자, 그 이 과정에서 이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남편인 조 씨의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성공한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는 와중에서 이 도도맘 김모 씨가 남편의 인감 도장을 들고 찾아와서는 자, 남편이 소송 취하에 동의했다 하면서 인감 도장을 건네주게 됩니다. 자, 건네받은 이 인감 도장으로 이 강용석 변호사는 위임장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위임장으로 소송을 취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인감은 훔친 것이었고 그 뒤에 이 위임장 역시도 사실은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이 도도맘한테 일정한 범죄행위를 시킨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번 소송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강용석 씨 재판 전에 김민아 씨 재판이 먼저 있었죠. 그렇죠. 1심 재판. 네.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그 검사는 이제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예. 네, 그런데 징역 1년형이 선고됐고요. 다만 도도맘 김민아 씨는 본인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고요. 지금 현재 그 집행 유예 기간입니다. 같은 혐의죠, 그럼 두 사람이? 네. 사문서 위조? 처음에 저희가 고소할 때요. 강용석 변호사를 그 교사범으로 고소했어요. 교사범으로, 네, 그런데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이건 교사가 아니라 함께 공동정범이다 라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고 그렇게 기소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강용석 변호사와 김민아 씨가 함께 공모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위조하고 또한 법원에까지 제출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판단이 나온 거죠. 그럼 교사가 아니고 공동정범인데 네. 김민아 씨는 집행유예고 강용석 씨는 징역 1년 네. 법정 구속. 네. 차이점 뭐라고 판단하세요? 반성이죠.
네. 완성했냐? 물론 아직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강경석 변호사가 또 오늘 항소했거든요. 앞으로 항소심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고심까지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볼 때는 유죄라고 본 거잖아요. 그렇다면 유죄인데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유죄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거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런 부분이 안 좋게 작용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강용석 변호사, 말 그대로 변호사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래서 변호사라는 지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동일한 죄지만 훨씬 더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김부선 씨 변호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실형이 확정이 되면 그 강 변호사는 수감생을 끝내고 5년 동안 정지가 되는데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항소를 하면 법정 그 옥중 변호가 이어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김부선 씨와 관련해서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증거가 산처럼 쌓여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산처럼 쌓인 증거를 좀 제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피곤해요. 매우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한때 그래도 연인이었던 사람인데 자신 있습니다. 증거는 정말 넘칩니다. 산처럼 쌓인 증거 대신에 괜히 엉뚱한 사진을 올려놓고 또 자꾸 사진의 날짜만 자꾸 가리키고 하는 그건 사실 좀 깝깝하죠. 자, 사진도 있다는 건 아시죠? 그렇죠. 놀러 간 사진. 네. 그래서 인천 뭐 어디 연안부두라든지 인천에 사진 찍었다고 그래서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진이라고 뚝 나왔더니 사진 밑에 카피라이터가 있는데 조카 김신혜라는 사람이 찍었네. 김부선 씨 조카예요. 그 김신혜라는 사람이 찍은 게 카피라이트에 나옵니다. 그런데 같이 있었으면 김신혜라는 사람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김부선 씨가 무언가 주장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에 의해서 다 격파가 됐어요. 김부선 씨라든지 강용석 변호사가 그 차고 넘친다는 증거를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그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해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증거 능력 없다. 그거 아니다. 이거는 대단히 좀 인간적으로 봐서 그러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결정적 증거나 법정에 가서 마지막에 내리라고 가지고 있는 거다. 경찰에 냈다. 이거는 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그러니까요. 그게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아니라면 이거는 그야말로 반대쪽이 스모킹 건일 수 있는 거죠. 그 스모킹 건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게 좀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어쨌든 점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점 논란이 끝이 난 것 같아요. 네, 이제 종결이 된 건가요? 전체가 종결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많은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어쨌든 그 국면에서 점 이야기는 끝이 난 것 같고 아마도 그 국감에 경기도 나오니까 그 전에 그 얘기는 최소한 끝내고 거기서 또 그 점 얘기를 하려고 할 수 없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점 얘기 하시니까 그 국면을 일들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이재명 지사로서는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에게 다 뭐 자신의 어떤 시부를 알리는 건데 되게 웃긴 거죠. 왜냐 내가 김부선 씨랑 사귀었어. 김부선 씨 말에 의하면 9개월부터 18개월 정도거든요. 그래. 완전히 투명 인간이야. 이재명은 사진 하나도 CCTV 하나도 뭐 어떤 것도 안 걸렸어. 근데 둘이 만나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났으니까 연인일 거 아니야. 주차장에서 만났고 집에서 만났고 오피스텔 1,000만 원 월세 내면서 만나고 다 좋아. 만나려면 만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부선 씨는 특징이 모든 것을 녹취하고 모든 것을 트위터에 올리고 모든 것을 페이스북에 쓰고 모든 문자를 저장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력한 사람이랑 안다고 그러면 정말 주의해. 노회찬 심상정 지지할 때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사진 보여주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뭐 다 좋아. 그런데 단 한 글자 뭐 이따가 나중에 단 한 글자에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야, 이건 완전히 텔레파시로 약속하고 만났구나. 그러면서 괜히 엉뚱한 사람들 자꾸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 증거가 있으면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이창현 시인이 그래서 현상금까지 걸었잖아요. 500만 원 그때 현상금 걸면서 그 낙지집과 관련된 증거를 보내오면
확인해서 500만 원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제보가 쏟아졌는데 전부 다 가짜였고 그중에 유의미하게 4개였다. 그런데 그중에 1개를 제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걸 제출한 것으로 지금 제가 보기엔 보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형사효과 내거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증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부선 씨 스스로도 11년 전 일이라 증거가 없다고 여러 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했다가 또 저번처럼 그래서 좀 많이 바뀌죠. 바뀌니까 문제인데 예, 지금 2년 구형이 나온 상황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게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서 변호사 그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그 김부선 씨 사건을 대리할 수가 없고, 뭐 물론 다른 변호사를 앞세워서 변호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뭐 징계 사유가 된다든지 또 다른 위법의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김부선 씨 사건을 실질적으로 계속 변호하는 데는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특히나 강용석 씨 같은 경우에는 도도맘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2, 3년 전 일이라고는 하지만 강용석 씨가 지금 이 사건으로 또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한테 이 뇌리에 이 사건이 기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대중들이 강용석 씨한테 등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거짓말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불륜 의혹이 증거들로 인해서 사실로 드러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가 걸리게 되면은 문제가 있음에도 사실 그 거짓임에도 거짓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많은 것을 통해서 드러나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대중들이 등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러고 난 다음에 강용석 씨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정말 대중으로부터 약간 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모여들면서 더욱더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강용석 변호사의 삶 자체가 참 스펙타클한 삶이잖아요. 네. 가장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대학에 들어가고 또 하버드에도 들어가고 뭐 노력을 많이 한 분이고 또 개인적인 능력도 굉장히 출중한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또 설화에 그렇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렇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이 병역 문제를 심하게 거론했다가 나중에 이 아들이 병역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이제 국회의원 사퇴했었죠. 그런 다음에 한동안 거의 정치적으로는 거의 매장당하다시피 했는데 방송 출연을 하면서 우연찮게 다시 기회를 잡았고 그동안에 안 좋았던 이미지를 많이 탈각하는 데까지 성공했었어요. 아나운서 비하 발언도 있었고요. 예, 그렇죠. 아나운서 비하 발언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지금 알고 있는 몇몇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그동안에 안 좋았던 이미지를 많이 좀 벗어버렸죠. 그리고 점점 좀 호감 안 좋았던 비호감에서 호감이 가는 인물로 바꿔가고 있는 와중에 이 도도맘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비호감으로 돌아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방송 이야기가 오늘도 나왔어요, 법정에서. 네, 기자님 들으셨겠지만 당시에 지금 강용석 변호사 피고인 입장은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내가 왜 했겠느냐라고 항변한 거죠. 유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 재판장은 그게 아니라 할 동기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김민아 씨의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이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방송 출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그런 염려를 강용석 변호사가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행의 동기가 있다라는 판단도 했었죠. 오늘 최후진술 있었나요? 아니요. 지난번에 있는데 할 말이 없다고 오늘은 선고만 있었고요. 재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판장의 심증을 표정이나 이런 걸로 완벽하게 이제 알아내는 게 쉽진 않은데 여러 번의 굴곡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가. 근데 지난번 마지막 이제 그 공판기일에 예정에도 없이 갑자기 재판장이 그 피고인 신문을 이제 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굉장히 좀 날카롭게 여러 질문들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나름의 어떤 그런 그 반박, 항변 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 같고 그때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라라고 하는 재판장의 말에 대해서 뭐 할 말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재판이 끝났죠. 할 말 없으면 어떻게 보면 또 형을 인정한다는 뜻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사실 보면은 이번에 뭐 어떤 분은 징역 1년이 좀 센 거 아니냐라는 분도 계신데, 양형 기준을 보면은 그다지 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면은 그 가중 사유 중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증거 등 사회적 공신력이 큰 문서를 위조한 경우 역시 가중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을 그리고 변조한 사람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역시도 가중 사유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징역 1년에 가까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이번 이 동기가 불량하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문서를 위조한 이유가 이 불륜과 관계돼서 세간의 나쁜 평가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그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의도가 애초에 동기 자체가 불량하다는 점 등이 인정이 돼서 강한 형이 나왔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징역 1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상당한 수준의 실형이 나올 것은 거의 예상됐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과 나오고 오늘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선고될 때 강용석 씨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좀 있었나요? 좀 해석의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떤 분은 되게 당황해 하더라. 본인이 직접 이렇게 구속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당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정도까지 최대치를 그 정도로 본 것 같은데 법정 구속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고 법정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1년이 나올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좀 당황한 표정이었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였으니까 약간 덤덤해하는 것 같다라는 분도 계시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 예상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구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예상을 하는 것과 실제 집행되는 것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당황한 거는 사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장 기자가 이 사건 전개 과정을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지금 그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받고 있는 재판이 사문서 위조인데요. 이 사문서 위조를 이 강용석 변호사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도도맘과 함께 공모해서 도도맘으로 하여금 법원에 이 사문서 위조된 것을 제출하게 했다라는 건데 이미 도도맘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강용석 변호사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이 변호사가 오히려 의뢰인이 그런 걸 한다라고 하면 말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공모해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도도맘이 받았던 선고보다 훨씬 더 높은 형이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공모가 인정이 된다면? 공모가 인정이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변호사가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되고 이 법을 더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양형이 이제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도도맘이 실제 강용석 씨 재판에 출석을 해가지고 증인으로 이제 출석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도도맘 같은 경우에는 강용석 변호사와 전부 다 상의해서 했다라는 것이고 이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전혀 몰랐다. 도도맘이 그냥 설득해가지고 남편의 동의를 받아와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과연 누구 말을 믿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은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새로 변호인을 또 구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선임을 따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유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항소하고 이제 상고심까지 갈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변호사가 본인의 어떤 변호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도 이 대한민국 변호사 협회나 이런 곳에서는 이 징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변호 업무를 하는 것에 제약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최종 결론은 대법원까지 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강용석 변호사냐? 처음에 김부선 씨가 변호사를 찾을 때 정치적인 성향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강용석 변호사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변호사가 아주 정치적이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분이죠. 김부선 씨가 어떤 정치적 노선에 그렇게 관심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분 어디까지나 이 사건이나 그러니까 자신과 이재명 도지사와의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이슈화하고 이게 언론에 계속 거론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진영의 논리, 정치적인 진영 싸움에 이게 하는 이슈로 끌고 들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이슈는 강용석 변호사도 끌고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맞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나온 거죠. 강용석 변호사가 요즘에 어떻게 좀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 전혀 못 받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김부선 씨한테 그런 러브콜, 소위 변호사로서 선임을 해달라고 하고 싶다고 본인이 수임을 하고 싶다고 얘기한 것도 어찌 보면 이게 김부선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동기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사실 여성 변호사 중에 정치색이 없는 분을 찾고 싶었고 그런 분하고 일단 내 본인이 돈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임료 문제가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됐을 거고 또 일반 변호사들 같은 경우 김부선 씨 사건을 맡게 되면 사회적으로 조명을 많이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이제 수임료를 많이 주는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선뜻 나서서 김부선 씨 입장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정치색이 없는 여성 변호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결국 이제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 본인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김부선 씨가 연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는 있겠지만 두 분이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지금 아직 재판이 안 끝났어요. 지금 1심 끝난 거예요? 네네. 뭐 구속된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열리겠습니다만 2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요. 2심까지 유죄지만 대법원에서 그 2심의 유죄 판결이 또 파기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제 1라운드 끝난 거로 보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징역형이다. 그럴 경우에는 또 변호사법에 따라서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변호사 업무는 계속 할 수 있으나 네. 저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네네. 지금 영어의 몸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으로 못한다. 이게 사실 정치인들도 확정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옥중 출마합니다. 가능하잖아요. 당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중 변호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네.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큰 불편이 따르는 것이고 또 의뢰인이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만나기 위해서는 면회 가서 만나야 돼요. 그럼 뭐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부선 씨는 입장은 아직 안 나왔죠? 현재까지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김부선 씨 변호인이 강용석 씨니까. 그런데 김부선 씨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김부선 씨 입장으로서는 사실 그 다른 변호인은 사건을 맡겠다는 변호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은 어쩔 수 없이 강용석 변호사를 찾아간 그런 사례일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강용석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을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강용석 변호사 외에 뭐 다른 뭐 동일 법인이라든지 이런 다른 변호인들한테 맡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법무법인 소속이에요. 대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지금 김부선 씨의 변호인 또는 김부선 씨의 고소 대리인은 강용석이 아니고요. 그 해당 소속 법무법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당 변호사로 변호사 강용석 또 그 외 변호사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판결이 확정돼서 변호사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네.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 있는데 보석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언제나 있죠. 다만 계속해서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요. 뭐 건강상의 문제가 심하지 않는 한 전격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뭐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보석이 인정되는 경우가 사실 이게 구속영장이 된 경우로 구속이 된 경우에는 법정 보석이 된 경우 제법 있는데 법정 구속인 경우에 보석을 받으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더 조건이 까다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분이 뭐 그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든지 그 밖에 뭐 큰 병을 앓는다든지 또는 그 피해자한테 엄청난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정말 획기적인 뭔가가 있어야지 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법정 구속,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아니라 법정 구속인 상태에서는 보석 가능성도 좀 훨씬 더 낮다라는 생각입니다. 단기 실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년이 채 되지 않는 징역 6월형 정도, 6개월 정도 이렇게 선고하면서 1심에서 일단 구속을 시킵니다. 법정 구속을. 그리고 2심에서 어차피 이거는 조금 노력을 하고 변제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합의하고 하면 집행유예가 될 정도면은 일단 1심에서 실형 선고하고 구속한 다음에 사실상 그 구치소에 있는 구속 기간을 법정 구속된 기간을 사실상의 형벌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따라서 그런데 이번에는 징역 1년이잖아요. 예. 따라서 2심 구속된 상태에서 2심 6개월 안에 끝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1심에서 할 거 다 했어요. 새로운 거 나올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은 상당 부분 1심 선고 형량을 다 이미 구치소에서 채웠기 때문에 보석해 주십시오. 보석해야 돼야 됩니다. 이런 주장도 좀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이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안에 끝난다고 보면은
자녀 형량도 6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